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 부업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재테크를 하고 계신가요? 먼저 재테크라는 것은 재무 플러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며 투자를 통해 돈을 버는 방법 혹은 자신의 보유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현재 재테크는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예금 적금, 청약, 금, 달러, 해외 선물, 스마트 스토어, 쿠팡 파트너스, 블로그 등 세상에는 많은 재테크 방법이 존재하고 각 재테크 방법들은 저마다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성이 있다면 수익이 적을 수 있고 위험 요소가 큰 대신 수익이 클 수 있는 구조이죠. 이중 소액 자본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가 있죠. 주식입니다. 초보자도 공부를 해서 투자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혹은 펀드 매니저를 통해서 진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식을 어렵게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식을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이유는 주식은 상승해야만 수익을 얻는 수단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승장에는 웃고 하락장에는 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주식에서 파생된 재테크 방법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름하여 해외 선물. 해외 선물을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물론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릴게요. 경제용어 사전상의 선물 거래의 뜻은 선물 거래란 장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것을 현재 시점에서 약정하는 거래로 미래의 가치를 사고 파는 것이다. 사전에는 이 문장을 시작으로 이렇게 많은 정의를 내려놨어요. 너무 길죠? 짧게 말하면 전 세계 주요 거래소에 상장된 지수 및 금리, 통화, 금속, 에너지, 농축 선물 등 선물의 상승과 하락 모두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이 2023년 1월이고 1년 뒤 2024년 1월에 내가 은 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가치로 구매하고 24년 1월에 해당 상품을 현물로 받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해당 도를 받고 권리를 팔았지만 실질적 거래는 24년 1월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물 거래의 대표적인 거래소들은 미국의 선물 시장 최대 거래소인 시카고 거래소, 산업재가 많이 거래되는 런던 거래소 등이 주요 거래소입니다. 해당 거래소와 계약 관계를 맺어 국내 증권사에서는 수수료를 받고 운영대행 또는 대신 매수 매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 국내에는 어떤 증권사에서 가능하냐면 삼성선물 180개 품목, 키움증권 약 82개 품목, 한국투자증권 약 150개 품목, KB증권 약 177개 품목, 교보증권 91개 품목, 이외에 유안타증권, 이베스트처증권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해외 선물은 보시는 것처럼 일반 차트를 통해 주문하는 것 같아요. 주식은 매수에 사고 매도에 판다라고 하면 해외 선물은 매수 상승에 투자, 매도 하락에 투자 이런 주문 방식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럼 해외 선물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해외 선물 순서는 이렇습니다. 1. 해외 선물 거래소 계좌 개설, 증권사 해외 선물 거래 계좌 개설. 2. 환전 입금 또는 계좌 입금. 3. 선물 상품 분석 및 거시적 경제 상황 확인. 4. 종목 선택. 5. 매수 매도 포지션 결정. 6. 롱 5월 숏. 7. 목표가 달성. 청산. 5월 현물 거래. 해외 선물을 시작하려면 계좌가 있어야겠죠. 증권사에서 주식 계좌가 아닌 해외 선물 계좌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해외 선물 계좌를 개설하셨다면 선물 계좌에 입금을 해주셔야 합니다. 투자할 상품에 해당하는 통화로 환전을 하시면 됩니다. 입금을 하고 나면 이제 거래를 해봐야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외 선물은 주식과 달리 계약 단위로 진행하게 됩니다. 최근 코로나로 큰 상승을 보인 금 상품입니다. 아래에 보면 빨간 네모가 보이시죠? 각 항목별로 설명하자면 픽밸류, 1계약 기준, 한 틱이 움직일 때 변동되는 손익, 픽 사이즈, 한 틱의 단위, 위탁 증거금, 1계약을 실행할 수 있는 최소 증거금, 유지 증거금, 1계약이 유지될 수 있는 최소 증거금. 이렇듯 해외 선물은 계약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거래 단위가 엄청 크고 위험성도 높습니다. 해외 선물 매매 팁과 주의사항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보통 마이너스 80%에서 자동 청산, 주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리스크가 굉장히 큰 상품입니다. 위탁 증거금 대비 유지 증거금이 굉장히 높다. 항상 여유자금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월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품 만기일의 유예, 만기 전에 꼭 청산하셔야 합니다. 해외 선물이 처음이면 소액부터 마이크로 붙은 상품들은 위탁 증거금이 훨씬 저렴합니다. 잠들기 전 청산, 자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급변동 시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양봉의 매도, 음봉의 매수를 생각, 호가 단위로 손익이 발생하기에 평단가가 중요합니다. 환율 고려,
강력한 통화인 달러는 모든 상품에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해외 선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파생 상품이란 결과값에 따라서 크게 돈을 벌 수도 큰 돈을 잃을 수도 있는 거래입니다. 큰 위험이 따르는 만큼 수익률도 그만큼 높아지기 마련이죠. 누구도 미래를 정확히 맞출 수는 없어요. 결국 가능성의 싸움이며 확률의 싸움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고 신중한 투자하셔서 큰 이득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